안녕하세요. 2024 정시모집 대비 교원 대상 설명회 정시의학 계열 분석을 맡은 중동고등학교 이승용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의학 계열 지원 준비를 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하는지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입시 환경 변화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 입시 관련 사항들, 그래서 전년도에 수시 2월 인원 감소했는지, 증가했는지 이런 것들, 경쟁률은 어땠는지. 그래서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수시 2월 인원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런 경향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경쟁률은 이제 작년에는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지는 않았는데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 혹은 그거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경쟁률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 증감에 대해서 개별 대학에 대해서도 할 필요가 있겠고 군별로 혹은 지역별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수능 난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상위권 그리고 소수의 정원을 가진 의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학 계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씩 한두 문제씩 더 틀리고 더 맞추고에 대해서도 사실 되게 예민하게 이제 크게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과목별로도 점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발표가 난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 가채점 상황이지만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작년보다 대체로 어렵지 않았나. 특히 국어랑 영어가 작년보다 좀 어려운 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확통이나 사탐 같은 경우 이제 확통이나 사탐을 응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좀 이제 미적 기하나 과탐에 비해서 좀 쉬웠다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경우에는 탐구가 이제 100분위가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만점 100분위가 100까지 나오는 과목들이 있는가 하면 97 정도까지만 나오는 과목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목 선택에 대한 유불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학별 반영 지표 확인 및 환산 점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영 지표는 크게 이제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 변환 표준 점수는 탐구의 경우 100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환산한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표준 점수에 탐구만 100분위를 활용하는 학교가 있고 그냥 표준 점수를 그대로 활용하는 학교, 그리고 100분위를 그대로 활용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영 지표 외에도 과목별로 반영 비율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반영 방법, 반영 과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작년에 대비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변화된 사항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학생들 혹은 사회탐구 과목을 탐구해서 응시한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지 혹은 이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의 경우에 미적이나 기하 혹은 과탐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난도에 따른 유불리 역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백분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과목의 경우 가령 올해는 국어 같은 과목일 수 있겠는데요. 국어 감점이 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표준 점수에서는 감점이 생각보다 크더라도 백분위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생각보다 못 봤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보다는 100분위를 반영하는 학교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환산 점수, 대학별로 이제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이제 전형에 사용하는 환산 점수들이 있는데 이제 내 점수가 이 대학 환산 점수로는 몇 점인지 환산 점수만 가지고는 사실 또 본인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추정 석차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정 석차의 경우에는 이제 성적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수업되고 나면 센지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고 확인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전형 및 2월 인원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있는지, 그리고 면접 반영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시 2월 인원에 대해서도 원서 접수 전에 수시 2월 인원이 이제 길게 기간을 두지 않고 발표가 되기 때문에 몇 명이 있는지 그런 것들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2월 인원이 학교별로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 의학 계열 인원 모집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인원 한두 명 혹은 두세 명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의대를 먼저 시작으로 해서 치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순서로 간략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게 쓸 수 있을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의대를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치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는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4 정시 모집 의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정시 모집 주요 변화 사항인데요. 일단 모집 인원 변화. 2023학년도 최초 모집 인원 대비 13명이 감소했습니다. 최초 모집 인원 대비라는 것은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수시 2월 인원이 발표되기 전 현재 정시 모집 요강에 나타나 있는 인원이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수시 2월 인원이 몇 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2024학년도 최초 모집 인원과 2023학년도 최초 모집 인원을 비교하면 13명이 감소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을 제외한 인원은 26명이 감소했습니다. 가군에서 45명이 감소했고요. 다군은 20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군 이동을 한 대학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인원 감소로 인한 경쟁률 상승이 작년도보다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인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경쟁률이 다소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는 경쟁률이 사실 감소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형 관련 변화, 모집군 변화가 있는 대학들이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었죠. 전북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했고 가톨릭 관동대가 나군에서 다군으로 이동했습니다. 나군의 경우에는 대학교 하나가 새로 들어왔고 전북대가 들어왔고 가톨릭 관동대가 나갔는데 전북대 인원이 상대적으로 좀 크기 때문에 가군에서는 감소폭이 좀 두드러지게 보이고요. 나군에서는 뭐 크게 감소폭이 보이지는 않고 다군이 오히려 증가했다.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형 방법에 대해서는 서울대가 그동안 이제 과탐 2과목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중에 하나를 작년까지는 필수로 응시해야만 했지만 필수 응시가 폐지되었고 과탐 조정 점수라는 이름으로 가산점이 올해부터 부여가 됩니다. 한 과목을 응시하면은 3점의 가산점이, 두 과목을 응시하면은 5점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올해의 큰 변수라고 한다면 조정 점수보다도 과학탐구 2 과목의 표점이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인지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능 성적표가 나온 이후에, 성적이 발표된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잘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대 의예과의 경우 물리학 또는 화학 원투 중에 1개 이상을 필수 응시해야 된다. 이러한 또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전형 방법에 대해서 또 경북대가 면접을 신설했다라는 거, 면접을 신설했지만 면접이 점수화돼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적격성을 판단한다. 흔히 패스페일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만 면접이 신설되어서 반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물론 부담은 있겠으나 그게 그렇게까지 지원을 망설이는 정도의 변화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영 지표와 관련해서는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의 의대가, 건국대 의대가 100분위를 반영하다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대구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다가 2과목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탐구 한 과목을 망친 학생들이 이제 기댈 곳이 하나 줄어들었다. 대구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탐구를 한 과목씩 다른 걸 다 잘 봤는데 탐구 한 과목을 망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기대는 학교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과탐 2과목을 반영하게 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불가능해졌다라는 게 있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수학에 있어서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탐구도 과학 하나, 사회 하나를 선택하고 이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사탐 2과목을 선택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가 없고요. 과탐을 한 과목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탐구도 올해 좀 쉬웠다라는 평가이고 확률과 통계도 쉬웠다는 평가로 인해서 아마 표준 점수, 확률과 통계 표준 점수가 미적분에 비해서 조금 낮을 것 같고 그리고 사회탐구의 만점 100분위도 아마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대 중에서도 최상위권 의대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성균관대를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학생이 지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리고 반영 비율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탐구 반영 비율은 변화가 없고 수학 40% 반영하던 것을 35%로 줄이고 대신 이제 국어가 25%에서 30% 반영으로 늘어났다. 이 정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쟁률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2022학년도에 총 경쟁률 7.18대 1이었는데 작년 2023학년도에 6.70대 1로 좀 경쟁률이 약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경쟁률 하락 원인을 물론 분석을 하거나 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추정을 해보자면 허수 지원을 하던 다소 이제 상향을 해서 무리하게 의대를 지원하던 학생들이 감소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입결이라고 하죠. 그 입시 결과 합격선이 낮아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생각해 봤을 때도 지금 계속 학생들의 의대 선호가 굉장히 선호하는 정도가 강해지고 있다, 심해지고 있다라는 신문 기사들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의대에 대해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선호가 낮아져서 경쟁률이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지원 가능한 선을 고려해서 허수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다소 줄어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는 또 예년에 비해서 졸업생의 수능 응시가 많이 늘었다.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보면 경쟁률이 작년도보다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별 모집 인원을 보시면요. 가군에서 484명, 나군에서 498명, 다군에서 162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반 모집, 이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흔히 말하는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정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인원만 서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타겟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의 정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가구는 365명, 나구는 407명, 그리고 다구는 147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가군보다 나군의 모집 인원이 많아졌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들 이제 군별 이동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예년에는 가군의 모집 인원이 더 많았었는데 올해는 나군의 모집 인원이 좀 더 많다라는 점이 특이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나와 있는 대학별 이제 모집 인원은 서울 혹은 수도권 대학 및 그리고 서울 수도권 학생들의 지원이 비교적 많은 대학 위주로 일단 표에 넣어봤습니다. 대학들이 뭐 의대도 많지만 뒤에 뭐 치대, 한의대, 약대, 특히 약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대학들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들 위주로 일단은 정원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넣어보았고요. 전체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이제 역시나 개별 학교에서 받아보셨을 센진학 정시 자료집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군에서 좀 특이한 변화라고 한다면 고려대에서 이제 교과를 반영하는 교과 전형, 교과 우수자 전형을 신설을 해서 12명을 모집한다.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군에서는 이제 작년부터 모집을 시작한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에서 이제 10명을 모집한다.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모집을 시작해가지고 올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건데 학교별로 2명씩 추천이 가능하고 이거는 의대 2명이 아니라 학교에서 서울대 직윤 전형으로 전체 2명이 추천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뭐 학교에 따라서 이제 서울대 일반 다른 학과에 추천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경쟁률이 어느 정도로 움직일지는 좀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군에는 단국대 천안 캠퍼스, 동국대 YG 캠퍼스, 순천향대, 인하대 이렇게 대학 자체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의대 수능 반영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시 진학 지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마 대학별 환산 점수를 계산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대학에 유리한지를 확인하는 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센진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특히 이제 개별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나 의대 정도, 의대 지원할 만한, 의학 계열 지원할 만한 최상위권의 학생 수는 더더욱 많지 않기 때문에 환산점을 통한 유불리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내 석차가 환산점을 넣었을 때 변동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센진학 프로그램에서는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이제 그 센진학에 탑재되어 있는 그 도수를 바탕으로 석차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교적 훨씬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아직 수능 성적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학생들이 잘 본 과목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과목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잘 본 과목 위주로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또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반영 지표를 활용하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을 찾아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같이 국어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해에는 국어 점수가 좋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보시면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함께 활용하는 대학들. 변환 표준 점수는 이제 대학별로 어떻게 만드는지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100분위가 통상적으로 같은 100분위이면 같은 점수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이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는 상당히 많은 대학이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함께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북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그리고 연세대, 미래캠퍼스, 울산대, 전북대 등이 또 역시 변환 표준 점수와 표준 점수를 함께 활용합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대구가톨릭대 작년까지 과학탐구 과목을 한 과목 반영했는데 올해는 2과목 반영한다. 그런 부분들 특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활용하는 대학을 보면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는 100분위를 활용했으나 올해는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경상국립대, 고신대, 동아대, 서울대, 원광대, 전남대, 인제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등이 있습니다. 전남대나 충북대, 한림대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점수 만점 대비 이제 본인의 점수를 비율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의 경우에 탐구에서 과목별로 약간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역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 가천대, 가톨릭 관동대, 강원대, 건양대, 계명대, 동국대 YG 캠퍼스, 순천향대, 영남대, 을지대, 제주대, 조선대. 조선대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는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탐구 과목을 한 과목 반영한다라는 거 특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국대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은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탐구는 100분위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탐구 100분위를 활용한다라는 것은 뭐 본질적으로 봤을 때 아까 변환 표준 점수도 100분위를 기준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대학별로 이제 환산 점수를 만드는 방식들에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어느 대학에 쓰는 것이 좋겠다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진학 프로그램에서 그런 경우에 또 역시 석차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학교들 그리고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가산점 부분에서 봤을 때 제일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서울대, 앞에서 설명을 해드린 서울대가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과학탐구 2 한 과목을 선택했을 시에는 조정 점수를 3점, 2과목을 선택했을 시에는 조정 점수를 5점 부여합니다. 그리고 제목 옆에다가 작게 써놨지만 작년까지는 한양대에서 과학탐구 2를 선택했을 때 3% 가산점을 부여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가산점이 폐지가 되었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에서 과탐을 선택했을 시 5% 가산점이 있고요. 특히 그 과탐 중에 화투나 생투가 있을 경우에는 7% 가산점이 있습니다. 강원대 같은 경우는 수학 미적분 기하 선택 시 10% 가산점이 있고요. 과탐 선택 시에도 역시 10% 가산점이 있습니다. 경상국립대는 수학은 강원대와 마찬가지로 미적분 기하 선택 시 10% 가산점, 탐구는 과탐을 선택했을 시 5%, 과탐 2 과목을 선택했을 시에는 10% 가산점이 있습니다. 단국대 같은 경우는 과탐 2 과목 선택 시 5%, 그리고 동국대 YG 캠퍼스도 역시나 2 과목 선택 시 과목당 5% 가산점이 있고요. 순천향대도 미적분 기하 선택 시 10% 가산점, 그리고 탐구에서 과학탐구 선택 시 10%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랑 탐구에 대해서 특별히 지정해두지 않은 대학들이 가톨릭 관동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이화여대 인문 모집 단위가 되겠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다만 과학 한 과목은 필수로 응시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특별히 지정해 두지 않은 대학들이 있는데요. 건양대, 경상국립대, 을지대. 그래서 경상국립대는 수학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 시에는 10% 가산점이 있고, 건양대나 을지대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를 그냥 응시해서 지원해도 딱히 불이익 없이 원서 접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실시 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 점수 반영 대학이라는 것은 면접을 이제 채점을 해서 전형 점수로 반영하라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대가 이제 5% 반영, 연세대는 2단계에서 9.9% 반영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의대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최상위권 학생들이고 정말 근소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뒤집힐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자기가 면접을 어느 정도 할지,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면접을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지 수험생 본인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할 때,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할 때는 사실은 좀 다소 망설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같고요. 혹은 다른 군의 대학은 좀 안정적으로 지원하자, 이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적격성 판단, 흔히 말하는 패스페일 여부로만 활용하는 대학들입니다. 가톨릭대, 가톨릭관동대, 경북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울산대, 인제대가 있고요. 경북대 같은 경우 올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중민의 면접으로 활용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다중민의 면접은 이제 학생들이 여러 고사실을 거치면서 면접을 거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시에서 이제 의대 면접을 준비한 학생들이라면은 아무래도 좀 덜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라면은 이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서 뭐 수시라든가 정시에서 면접 기출문제들 한번 확인해보고 철저히 좀 준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다중민의 면접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면접실을 거치면서 꼭 이제 생기부에 대한, 학생부에 대한 그런 확인 질문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학생부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수능 반영 방법 확인의 중요성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놨는데요. 이제 고려대와 경희대 지원한 학생들, 이제 실제 작년 사례들을 센진학 프로그램에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지금 뭐 대학의 70% 컷, 그리고 반영 지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써놨는데요. 일단 밑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표준 점수 합은 세 학생이 419점, 414점, 416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두 학생, 419점인 학생과 414점인 학생은 두 학생 다 고려대와 경희대를 지원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학생이 각 대학 환산점이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탐구 과목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화학 1과 생명과학 1. 각각 만점을 맞았을 경우에 100분위는 100이 나오지만 표점에서 5점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표점은 5점이 차이가 나지만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분위가 같으면 보통 같은 점수를 부여받기 때문에 이 두 학생이 이제 고려대 환산점과 경희대 환산점에서 모두 같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표점도 같고 수학 표점도 같고, 그리고 이제 탐구 한 과목은 물리학 1으로 둘 다 100분위 99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또 다른 학생의 경우 이제 고려대를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경희대를 지원하면서 이 학생 전체 표점은 416점인데 경희대 환산점은 596.34로 이제 세 학생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국어 표점이 이제 1점 낮지만 수학 표점이 2점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전년도 지원 경향 확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년도 지원 경향을 확인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타 학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학과가 거의 의대로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별로 학생들이 이제 점수대에 따라서 이제 혹은 선호에 따라서 이제 지원하는 경향들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 경향이 학생들마다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각각 어떤 대학들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지, 이 정도 점수대에서는 뭐 가군과 나군 중에 어디를 비교적 안정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학생들 지도를 하시는데 훨씬 편안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진학에서 전년도 정시 지원 결과를 확인하면서 개별 학생들이 가나다군 각각 어떤 대학에 지원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모든 대학을 준비할 수는 없어서 서울권 의대의 이제 작년 지원 경향을 대학별로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 점수 400점 이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톨릭대 의예과 지원한 학생들 이제 3개의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한 명의 학생의 경우에는 나군의 지원에 대해서 입력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제 나머지 2학생 각각 나군에서 경희대 의예과와 중앙대 의학부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군에서는 인하대와 순천향대 의예과에 각각 합격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대학들을 봐도 사실은 그렇기는 한데요. 서울권 의대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대체로 다군에서는 순천향대 혹은 인하대에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고, 다군에서는 또 역시나 거의 대체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다군은 아까 보셨지만 모집 인원이 굉장히 작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률이 비교적 높고 그 추합도 좀 많이 도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군에서 지원을 좀 아슬아슬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확실하게 붙을 수 있는 카드를 가군이나 나군에서 찾아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좀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톨릭대 사례가 적기 때문에 사실 크게 뭐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하는지 자세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예년에 학생들 지도를 해봤을 때는 보통 가군에서 가톨릭대를 쓰는 학생들이 나군의 경희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았고요. 뭐 반대로 나군의 경희대가 비교적 좀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합격선이 높은 가톨릭대에 가군에 지원을 했다, 이런 경향 정도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역시 같은 가군의 대학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다른 군에는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려대 의과대학 이제 위에 5명의 학생 중에 위에 2학생이 합격을 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합격한 학생들 나군에는 2학생 다 경희대 의예과를 지원해서 합격을 했고요. 다군에는 각각 인하대, 순천향대 의예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합격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화여대 의예과에 합격한 학생, 그리고 한림대 의예과에 합격한 학생이 있었고, 또 중앙대 의학부에 불합격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학생들 모두 다군에서는 합격을 했는데 각각 계명대, 순천향대,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 합격을 했네요. 그래서 역시 고려대 학교의 경우에도 이제 뭐 가톨릭대랑 같은 군에 있기 때문에 뭐 같이 비교를 정확하게 뭐 어디를 학생들이 선호한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나군에서 경희대 의대를 합격할 정도의 점수인 학생들이 고려대 의과대학의 가군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또 역시 꽤 있다. 그래서 경희대 나군에 합격선인 학생들 대체로 가군에서는 뭐 가톨릭대와 고려대를 지원하는구나, 이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화여대 의예과 합격한 학생이 이제 고려대 의과대학을 썼다. 그리고 한림대 의예과 합격한 학생이 또 역시 고려대 의과대학을 썼다. 이런 부분들 아마 이 학생들 나군이나 다군에서는 어느 정도 합격할 것이 예상이 되었고, 그래서 가군에서는 약간 상향 지원을 했으나 합격하지는 못했다.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군 성균관대 의예과 지원한 학생들 사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균관대 의예과 합격한 사례는 하나가 있었고 한 건이 있었고요. 서울대 의예과 지역 균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하대 의예과 다군에서 합격을 했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작년에 서울대 의예과 지역 균형 전형이 처음 생긴 해이기 때문에 서울대 의예과 지균을 쓰면서 아마 이 학생이 합격을 장담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군에서는 아마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성균관대 의예과를 지원한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불합격한 성균관대 의예과 가군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의 이제 나군 사례를 보면 이화여대 의예과 합격, 중앙대 의학부 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도 아마도 나군에서는 본인이 합격할 것으로 좀 충분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군에서 성균관대 의예과를 좀 다소 상향 지원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연세대 의예과 지원한 학생들 보겠습니다. 가군 연세대 의예과 합격 사례 5건이 있고 불합격 사례 1건이 있었는데요. 일단 위에 2학생의 경우 이제 경희대 의예과에 합격하고 연세대 의예과에도 합격을 했다.
그래서 이 두 학생은 아마도 높은 확률로 과학탐구 2 과목을 응시하지 않았던 학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서울대 과학탐구 2 과목을 응시해야만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탐구 1 과목으로 응시한 학생들이 이제 고득점을 받아도 서울대는 지원을 할 수가 없고 경희대 의예과 나군에 써야 했고요. 나군에서는 대신에 이제 대체로 가군 의대 중에는 합격선이 가장 높은 연세대 의예과에 지원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가군에서 연세대 의예과 불합격한 학생이 나군 서울대 의예과 지역균형 전형에는 합격을 했는데요. 서울대 의예과 지역균형 전형이 일반 전형보다는 합격선이 약간 낮기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세대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2차에서 9.9% 반영이 되기 때문에 면접의 변수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예과 일반 전형을 쓰면서 연세대 의예과까지 사실은 과감하게 지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 지도를 해보면. 그래서 이 경우에도 뭐 비슷한 경우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연세대 의예과 합격한 학생 중에 또 서울대 치의예과 합격한 학생,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이 있고 또 그 밑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합격한 학생이 있고요. 중앙대 의학부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합격한 학생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의대를 지원할 생각이 크게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서울대 공대 상위권 학과 나군에 합격을 하고 이제 가군이나 다군의 의대를 쓰는 학생들은 서울대 상위권 학과를 충분히 붙을 만한 점수, 그러니까 정말 서울대 의대도 바라볼 만한 초고득점을 한 뒤에 그래도 본인의 꿈은 공대에 있다 하는 친구들이 가군이나 다군에는 이제 의대를 한번 써보자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런 친구들은 통상적으로는 공대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공대로 진학하는 경우가 최종적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연세대 의예과 합격하고 중앙대 의학부 합격한 학생의 경우 이런 사례들이 다소 좀 특이한 사례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연세대 의예과 합격한 학생들이라면 보통은 경희대 의예과를 지원하는데 나군에서 아마도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연세대 의예과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면접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아무튼 연세대 의예과 지원한 학생들 가군에서는 정말 가장 높은 합격선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서울대 의예과를 2를 선택했을 경우에 작년까지 과2를 선택했을 경우에 서울대 의예과를 지원하는 게 이제 통상적인 경우였고요. 서울대 의예과 지원을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 경희대 의예과를 지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한양대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센진하게 입력된 경우가. 그래서 한양대 의예과 가군에서 합격하고 경희대 의예과 합격한 학생들 2명이 보이고요. 그리고 한양대 의예과 합격한 학생들 서울대 의예과 일반으로 불합격, 직윤으로 불합격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과학탐구 2 과목을 응시했을 경우에 한양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 가산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랑 같이 지원을 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서울대 의예과의 나군에 상향 지원을 했다.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좀 불확실하다 하는 경우에는 가군에 이제 한양대 의예과를 가산점도 있고 하니 다소 안정적으로 지원해보자 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대와 한양대를 가나군에, 이제 가군의 한양대, 나군의 중앙대를 써서 중앙대를 합격한 학생들 보이고 둘 다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도 밑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역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와 서울대 통계학과 이런 이제 서울대 공대 이제 상위권 학과에 합격한 학생들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의예과 지금 합격도 불합격도 다른 대학에 비해서 사례가 좀 많기 때문에 좀 다양한 지원 경향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래도 경희대 의예과 합격한 것과 중앙대 의학부 합격한 것이 제일 좀 눈여겨볼 만한 이제 지원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또 지원이 겹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예, 다음으로 한양대 의예과 두 번째 페이지 같이 보시겠는데요. 이제 불합격한 사례들 보면 한양대 의예과 불합격한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한림대나 영남대, 그러니까 수도권 밖에 있는 의예과에 지원을 해서 합격한 사례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수도권 의예과 혹은 서울권 의예과를 지원하기에 좀 어려운 점수이지만 그래도 상향으로 하나 지원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좀 상대적으로 나군에 조금 더 다양한 서울대 치의대를 합격하거나 이제 이화여대 의예과,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서울대 수리과학부 등 좀 다양한 지원선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군으로 넘어가서 경희대 의예과 보겠습니다. 경희대 의예과 합격 사례들이 대부분 입력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천대, 가톨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까지 가나다군 전부 다 합격한 사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경희대 의예과를 중심으로 잡아서 나군에서 여기를 합격할 것 같으면 가군에서 고려대나 연세대 혹은 가톨릭대를 다소 좀 상향으로 지원해볼까? 혹은 적정 정도로 지원하고 나군의 안정을 지원해볼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선에서 한양대 의예과 지원하는 정도의 지원 경향이 제일 일반적인 것 같고요. 다군 순천향대 인하대 의예과 역시 다 합격한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예과, 서울대 의예과는 이제 지역균형과 일반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지역균형 전형으로 3명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 의예과, 성균관대 의예과 합격한 사례, 연세대 의예과는 가군에서 떨어졌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세대 의예과는 이제 과학탐구 2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과학탐구 1만 선택한 이제 초고득점한 학생들, 그리고 2 선택한 초고득점한 학생들이 모두 모여 있는 상태라서 서울대 의예과 지균에 합격을 하고도 또 이제 연세대를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서울대 나군에서 좀 불확실한 경우, 나군에서 서울대 합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가군의 한양대 의예과를 지원해서 이제 역시나 과학탐구 2 가산점이 있었던 한양대 의예과를 같이 지원해서 다소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한 경우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면접에 대한 불안, 면접 점수가 9.9% 이차에서 반영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최상위권에서 좀 연세대학교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서울대 과학탐구 2 필수가 풀리지만 이제 가산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탐구 2 표준 점수 이제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작용할 것 같은데요. 서울대 의예과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경우에 가군을 어디를 지원할 것인지, 서울대 의예과에 진짜 충분한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연세대 의예과 면접까지 같이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연세대 의예과 지원하는 데에는 또 역시 다소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앙대 의학부 사례들 같이 보겠습니다. 중앙대 의학부 합격한 학생들 보면 가군에 뭐 가톨릭대 의예과 합격하거나 뭐 성균관대 떨어지거나 연세대 의예과 합격한 학생도 있고, 이 사례 아까 봤던 사례죠. 그래서 한양대를 붙고 떨어지고 하는 정도, 혹은 연세대학교를 치의예과를 지원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군에서 보통 이제 경희대를 합격하기가 조금 불투명한 경우에 나군의 중앙대를 지원하고 가군에서 뭐 상향 지원이나 뭐 적정 지원을 하거나, 혹은 가군도 비슷한 선에서 좀 붙을 만한 선을 찾아가면은 연세대 치의대를 같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한양대나 충남대 지방권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여러 가지 사례들은 전부 다 이제 센진학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이제 전년도 정시 지원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꼭 이제 의예과가 아닌 다른 학과들의 경우에 치대나 뭐 이제 수의대, 한의대, 약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대학별로 어떻게 이제 지원선이 겹치는지, 그리고 안정 지원이나 소신 지원은 어떻게 학생들이 원서를 구성해서 하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서 같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의대의 모집 요강상 특징, 그리고 이제 전년도 학생들의 지원 경향 등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남은 치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등에 대해서는 일단 요강상 특징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대 정시 모집 주요 변화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시 모집 인원 감소라고 써 나왔는데요. 최초 모집 인원을 비교하면 6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인재 전형을 제외했을 때 인원이 8명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모집 인원 감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치대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영향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모집군 변화, 부산대 같은 경우에 가군에서 나군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전형 방법 변화, 서울대의 경우 앞에 의대 설명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반영지표 변화 같은 경우 원광대 치의예과 입문의 경우에 이제 과탐을 응시한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제 사탐을 응시한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치대 같은 경우에도 의대와 비슷하게 작년에 경쟁률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좀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도 좀 내려간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뭐 치대에 대한 학생들의 그런 전반적인 선호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은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집 인원 봤을 때 이제 대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 모집 같은 경우에 가군에서 48명, 나군에서 158명, 다군에서 16명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단국대 천안 캠퍼스나 경희대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나군의 좀 흔히 말하는 덩어리가 좀 큰 편이다. 그래서 치의대를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나군을 중심으로 지원 전략을 잘 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역시 다군 같은 경우에는 강릉 원주대 16명 굉장히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가나군을 예를 들어 상향 지원하고 다군에서 반드시 붙어야겠다. 적정 지원을 다군에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전략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 반영 지표 역시 이제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함께 활용하는 대학들,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뭐 특징적인 부분들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대 같은 경우 과학탐구 한 과목 반영한다라는 거, 그리고 단국대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 과학탐구는 백분위를 반영한다.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치의대 가산점 부여 면접 실시 대학 확인해 보시면은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이제 과학탐구 투 한 과목 선택 시 조정 점수 3점, 그리고 두 과목 선택 시에는 이제 5점을 부여한다. 그리고 서울대 이제 적격석 판단, 패스페일 면접을 실시한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국대 같은 경우 그리고 탐구 5% 가산점 있고 수학 과목에 있어서 지정이 없는 대학, 원광대 인문, 그리고 강릉 원주대 이런 데들 이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의대의 경우에는 뭐 인원 자체가 굉장히 좀 적고 대학도 몇 없다 보니까 이렇게 치의대만의 특징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온다라기보다는 의대랑 함께 지원을 하는 경향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의대와 치의대 안정적으로 치의대를 지원하고 상향을 의대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이 이제 전년도 센진학 지원 경향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지원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한의대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시 모집 주요 변화 사항 보시면은 모집 인원 이제 최초 모집 인원 대비 6명 감소했다.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을 제외하면 2명 감소했다. 이런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형 관련 변화들 보시면 반영 지표 경희대 인문 모집 같은 경우에 미적분이나 기하를 응시했을 경우에는 올해는 지원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과탐을 응시했을 경우에는 역시나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미적분, 기하 그리고 과탐을 응시한 학생들은 이제 자연계열로 분류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광대 인문계열 과탐 응시한 학생들 지원할 수 없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가천대 수학 미적분이나 기하 그리고 과탐 우수한 순으로 이제 5%, 3% 가산점 부여하던 것이 각각 3%로 바뀌었다. 대전대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기하 3점 그리고 과탐 한 과목당 1.5점의 가산점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동신대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기하 가산점이 폐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 약간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전대 신설됐다 이런 건데요.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이 같이 지원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 그리고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이 일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 인원 및 경쟁률 역시나 2023학년도, 2022학년도에 대비해서 이제 모집 인원은 줄었으나 경쟁률도 함께 감소했다. 이런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한의대 모집 인원 보시면은 이제 뭐 가군에 41명, 나군에 141명, 다군에 52명 이런 정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 자연 각각 모집하는 학교들이 있고 뭐 이제 분리하지 않고 뭐 한꺼번에 모집하는 학교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수능 반영 지표를 보면 역시나 표준 점수, 변환 표준 점수 함께 활용하는 학교로는 경희대, 동의대가 있고 표준 점수 활용하는 학교는 부산대, 한전원, 원광대가 있고 백분위 활용하는 대학으로 가천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동국대 YG 캠퍼스, 동신대, 상지대, 세명대, 우석대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백분위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산점 부여하는 대학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산점 이제 5%, 3% 각각 부여하던 것에서 3% 가산점으로 통일됐다. 그리고 대전대 수학 미적분기하 3점, 과탐 한 과목당 1.5점 가산점 이제 신설되었다. 그리고 동신대, 세명대, 우석대. 동신대와 우석대의 경우에는 수학에 대해서만, 그리고 세명대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탐에 대해서 이제 가산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문자연 이제 구분 모집을 하는 경우와 일괄 모집을 하는 경우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제 구분 모집을 하는 경우에 이제 인문이라고 하는 것들 수학 확률과 통계 선택자가 지원 가능한지 그걸 기반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구분 모집과 일괄 모집에도 이제 다소 차이가 있는데 구분 모집을 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인문 학생들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일괄 모집을 할 경우에는 이제 만점 표점이 높은 미적분 기하 선택 학생들이 넘어오게 된다면 확률과 통계 선택한 학생들이 다소 이제 좀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구분 모집을 하는 모집 단위에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의대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시 모집 인원이 이제 2023학년도에 비해서 17명 감소했다. 최초 모집 인원 대비해서 가군 10명, 나군 7명 감소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서울대 수의대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 수의대도 이제 의대, 치대 등과 같이 이제 과탐도 필수 응시가 폐지되고 조정 점수가 부여된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의대 역시도 이제 2023학년도에는 모집 인원은 2023학년도 근소하게 증가했으나 경쟁률이 다소 좀 감소했다. 이런 부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모집 인원 보시면 2024학년도 이제 가군에서 94명, 나군에서 61명, 다군에서는 제주대만 20명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집 인원 살펴보겠습니다. 가군 94명, 나군 61명, 다군 20명 모집을 하는데 가군에 이제 일반으로 90명 모집한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군에는 제주대에서만 20명 모집하고 있다. 이런 게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의대의 특징이라면 가군에는 건국대, 나군에는 서울대만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다닐 수 있는 서울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이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서울 학생들의 경우에는 건국대와 서울대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높고 어떻게 하면 이제 여기에 지원하면서 안정적인 이제 원서를 가나다군 구성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점수가 본인이 뭐 어디든 쓰면 상관없이 붙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뭐 건국대, 서울대 함께 지원하면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것이 아닐 때, 둘 중에 한 군데만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을 때에는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짜야 할지 이런 부분들 같이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반영 지표에 대해서 보시면은 표준점수, 변환 표준점수 함께 활용하는데 건국대, 경북대, 전북대고요. 표준점수만 활용하는 대학, 이제 충남대, 전남대는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이유 아까 이제 의대 부분에서 같이 말씀드렸고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 강원대와 제주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산점 부여하는 대학들, 강원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기하 선택 시 10%, 과학탐구 선택 시 10% 가산점이 있고요. 경상국립대는 미적분 기하 10%, 그리고 과학탐구 선택 시 5%, 과학 투과목 선택 시 10%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 응시한 경우에 경상국립대 지원 가능하다. 하지만 탐구는 과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서울대 역시나 다른 앞에서 보는 학과들과 같이 면접이 있다. 그리고 적격성 판단 면접이다. 그런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로 약대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대 이제 주요 변화 사항을 보면 최초 모집 인원 이제 작년 대비해서 9명 감소했고 지역 인재 전형 제외하면 13명 감소했다. 전형 관련 변화는 36대 아주대 군 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명대가 약학과와 제약학과를 따로따로 모집했었는데 제약학과를 이제 약학부로 통합함으로써 가군에 있던 제약학과가 다군 약학부로 통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대가 이제 단계별 전형이었으나 이제 수능 100% 일괄 전형으로 바뀌었고요. 반영 지표 변화 같은 경우는 경성대와 충남대가 과탐을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다가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 2023학년도, 2022학년도 모집 인원 및 경쟁률을 확인하시면은 역시나 이제 다른 데의 일반적인 경향과 같이 모집 인원 2023학년도에 약간 감소했으나 경쟁률도 역시 조금 감소했다. 이런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반영 지표, 이제
보시면 학교들이 굉장히 많죠. 약대는. 그래서 표준점수, 변환 표준점수를 함께 보는 대학들이 대부분이고요. 그중에 대구가톨릭대 역시 의예과와 마찬가지로 과학탐구 한 과목 반영하다가 두 과목 반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표준점수 반영하는 대학들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원광대, 인제대, 전남대, 충북대 있고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들 가천대, 강원대 등 이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목포대가 약대에서는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한다. 이런 부분들 역시 특이한 부분으로 확인해 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약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여대에 이제 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정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서울권에서 지원할 때는 남학생들이 이제 약대 이제 본인들이 지원할 수 있는 약대가 어디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확인하는 것도 사실은 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정시에서 가산점 부여하는 대학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목포대는 과학탐구 5%, 경상국립대는 이제 수학에서 미적분기하 선택지 10%, 탐구에서 과학탐구 5%, 과학 2과목 선택지는 10% 가산점. 앞에서 본 뭐 이제 다른 학과들 사례랑 비슷하고요. 단국대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과탐 2 선택지 5% 가산점이 있습니다. 삼육대는 미적분기하 5%, 그리고 과탐 3% 가산점이 있고요. 서울대 아까부터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정 점수 한 과목 선택 과탐 2 한 과목 선택시 3점, 두 과목 선택 시에는 5점이 있다. 그리고 우석대는 수학에 가산점이 있고 차이과대학은 탐구에서 화투나 생투를 선택했을 시에 5% 가산점이 있다. 그리고 수학 탐구가 이제 가산점이 있다라는 건 사실은 뭐 대체로 이제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제 수학 탐구 미지정인 대학들 또 확인해 보시면 표 밑부분에 실어놨는데요. 이화여대 미래학학 그리고 삼육대가 수학과 탐구를 미지정하고 있고 국립목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구에 대해서 사탐, 과탐을 딱히 이제 필수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의학 계열에 대해서 이제 의대를 중심으로 의예과를 중심으로 이제 치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에 대해서 또 비교적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이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이제 요강과 관련한 부분들은 센진학 자료집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전년도 개별적인 지원 경향 그리고 합불에 대해서는 또 센진학 프로그램에 있는 정시 지원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의 환산 점수 그리고 환산 점수에 따른 석차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고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이런 자료들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 이제 진학지도 조금 더 충실하게 효과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